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발전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분야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상생협력과제 추진 상황 점검과 신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 임기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광주와 전남은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과 2017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협력,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광주-전남 지방통합방위회의 통합운영, 광역소방행정협업체계 구축, 광주-전남 공무원 교육원 교류협력 확대 등 6개 신규 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내년 10월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와 2019년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 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양시도는 인적 물적 지원과 함께 공동 홍보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최인정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사회적 약자 평등 보장을 위해 정해진 법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와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일부 법률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22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법이 정한 의무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개선 노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최인정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준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법이 정한 1% 의무 구매가 이행되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의무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3년간 우리 중증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은 약 28억 원에 달한다며 전북도교육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법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생창을 지정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지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주로 생활용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추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도교육청을 다니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생활용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올 들어 10월 말 현재 총 2,585억 원의 기관 구매 실적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전체의 0.67%인 17억 4천만 원에 그쳤으며 이는 의무 구매 금액인 25억 9천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18일 전주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이경신 의원은 전북 전주 롯데백화점이 시 소유의 지역을 점령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며 전주시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 롯데백화점 가설 시설물 영업을 놓고 불법 특혜 논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전주시 의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자로 나선 이경신 의원은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시 소유의 지역을 버젓이 점령하고 대형 몽골 텐트를 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롯데백화점이 시유지를 버젓이 점령하고 그 땅에 대형 몽골 텐트를 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은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몇 년째 이벤트 행사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불법적으로 영업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대부분 전주 시민들도 이 지역이 롯데백화점 땅으로 알고 또 수익의 일부는 좋은 일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연간 수입은 많게는 3, 4천억이고 적게는 2천억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2015년 2,360억 원의 매출 대비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지역 환원금은 3,370만 원으로 매우 적은 비용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앞 광장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지역으로 시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의원은 롯데백화점 6층에 자체 이벤트 행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교통광장에 대형 몽골 텐트를 치고 영업을 하는 것은 지역 내 중소상인들을 죽이는 행위라며
판매 수익금과 장소 허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강원도 내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 단말기를 통한 상거래 교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1일 중소상공인 강원희망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강원희망센터에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및 활용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과 사이트에 소개될 상품 사진의 촬영 지원을 위한 포토 스튜디오가 설치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활용 교육, 이커머스 분야 창업 아카데미 등의 과정이 연중 운영됩니다. 또한 네이버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 노하우 교육, 상품 소개 세부 페이지 제작, 국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 입점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커머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도내 소상공인들이 매출 향상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탄탄한 뿌리를 가진 네이버와 함께 도내 중소상공인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육계 사육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육계 생산비 절감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육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농업시설로 육계 5만 수를 사육하는 경우 연간 3천여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개사가온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공기순환 및 질 문제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온풍기 대신 나노탄소 적외선 램프를 설치해 계산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경영비 30% 절감 등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에 계산의 습도 조절까지 겸할 수 있어 농가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활용 원리는 열풍기 대신 적외선 램프를 계산해에 설치해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류비 대신 전기료가 30% 절감되며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어 사육기간이 1에서 2일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질병이 많고 연약한 병아리 시기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 이어 전북 익산 야생철새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견되면서 전라북도가 지난 21일 유관기관 방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AI가 지난 16일 전남 해남고와 충북 음성에서 발생된 데 이어 지난 10일 전북 익산 춘포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철새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당국의 AI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는 현재 철새 이동 시기에 맞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북 김제, 전남 무안 등 4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확진 판정을 받은 조류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모두 H5N6형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경우 익산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 조류에서 AI가 발견된 이후 21일에는 김제시 군구면의 한 가금류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폐사한 오리는 약 100여 마리이며 해당 축사는 약 1만 6천여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전북도에 고병원성 AI가 유입이 된 것이 아니냐는 긴장 속에 도는 21일 전라북도 유관기관 방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방역협의회는 생산자 단체, 가축방역본부 등이 참여해 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의 축사 내외부 소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AI는 한번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막대한 또 인력 투입, 또 엄청난 손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AI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도 이 AI 방역과 관련돼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도는 AI 전파의 주 요인을 야생조류 방역 미흡으로 판단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및 지도 점검과 철새 방역 관리 요령 등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1일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리사이클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제주를 찾아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세탁기 100대를 전달했습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캠페인의 모금 목표 금액은 지난해보다 6억 5천만 원 늘어난 40억 원입니다.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이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내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막하는 2017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를 앞두고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5월 전북 전주에서 개막하는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최를 위해 전북 전주시가 지원 협력 체계를 구성합니다. 시는 대회 6개월을 앞둔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차범근 2017 피파 20세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주시 주요 기관 단체장과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전북 지역 학계와 경제계, 종교계, 체육계, 월드컵 관련 단체 등 200여 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원협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대회 참여 유도는 물론 전주 개최 경기에 대한 관중 확보 노력,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 및 기술,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 도시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그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서 피파 U20 월드컵 유치를 원했고 또 개막전 유치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성공다짐 대회에서는 대형 한지 축구공을 활용한 성공 결의 응원 메시지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마라도나와 피구,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배출된 피파 U20 월드컵은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피파 주관대회로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6개 대륙 2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